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갑자기 50만 원이나 올랐다고요? 아니면 반대로 적금 이자가 쪼그라들어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요? 사실 이 두 가지 상황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뉴스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손해, 내리면 이득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도 오르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치솟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1억 대출받은 사람은 연간 이자가 300만 원 가까이 더 나갔고 반면 1억 예금한 사람은 연간 수익이 300만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같은 금리 변동인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 이게 금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금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 희비를 가르는 걸까요? 여러분, 돈을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거대한 수영장이고 그 수영장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수도꼭지가 있어요. 금리는 바로 그 수도꼭지의 잠금 정도입니다. 수도꼭지를 확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돈이 시중에 넘쳐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졸졸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죠. 돈이 귀해지는 겁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가 쉬워져요. 은행에서 돈 빌려봤자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너도 나도 대출받고 투자하고 소비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정반대죠. 돈 빌리면 이자가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아낍니다. 자, 그럼 이 막강한 수도꼭지는 누가 돌리는 걸까요? 정부? 아닙니다. 대통령? 아니에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이고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부는 세금으로 경제를 조절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로 경제를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경제를 움직이는 양쪽 날개예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핵심은 물가 안정.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고 경제가 너무 얼어붙으면 금리를 내려서 살립니다. 자, 이론은 됐고요. 실제로 금리가 움직이면 우리 삶에서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자 부담이 줄었네? 돈 빌려서 사업 확장하자. 새 공장 짓고 신제품 개발하고 사람 뽑습니다. 사람을 뽑으면 취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가 늘면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기업 매출이 오르고 매출이 오르면 또 투자하고 사람 뽑고 이게 바로 경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선순환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자 무서워서 대출 못 받겠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멈추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연준이 뭘 했는지 아세요? 기준금리를 5.25%에서 0.2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번이나 금리를 인하했어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7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미국 실업률이 10%에서 5%대로 떨어졌고 주가는 역사적 저점에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금리의 힘입니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낮췄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고 미국은 또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갔죠. 경제야, 제발 살아나라. 이게 중앙은행의 절규였던 겁니다. 금리 낮추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낮추면 되지 왜 올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물가예요. 금리가 낮으면 돈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면 물가가 올라요.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500원이 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올라갑니다. 서민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지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돈 빌리기 힘들게 해서 소비 좀 줄여라. 그래야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 2%입니다. 물가가 2%보다 훨씬 높으면 금리를 올리고 2%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립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 물가와 금리는 시소관계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눌러요.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서 띄워요. 그런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10,000원으로 물 10병을 샀어요. 올해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으로 물 5병밖에 못 사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같은 10,000원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었으니까요. 금리는 결국 돈의 가치를 조절하는 도구예요. 금리를 올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3.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2.5%입니다. 1년 사이에 1%포인트나 떨어진 거죠. 왜 내렸을까요? 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그만 밟고 엑셀 좀 밟아야겠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런데 한국만의 고민이 있어요. 바로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900조 원에 육박합니다. GDP의 100%를 넘어요. 금리를 내리면 대출 부담이 줄어서 좋지만 또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려고 달려들면 부동산 거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는 것도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것들. 금리가 내려갈 때 변동금리 대출자는 축하합니다. 이자 부담 줄어듭니다. 예금자는 아쉽지만 이자 수익 줄어드니까 다른 투자처 고려하세요. 주식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금리 대출자는 대출 갈아타기 검토하세요. 예금자는 고금리 적금 상품 노려보세요. 주식 투자자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조정 고려하세요. 특히 대출이 있으신 분들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내렸다고 바로 내 대출 이자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인하, 시장금리 하락, 대출금리 하락, 이 과정에 시간이 걸려요. 보통 1, 2, 3개월 정도요.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자분들은 금리가 내려도 이자가 그대로예요. 변동금리로 갈아탈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만 보지 마세요. 왜 올리고 내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거면 주식시장엔 오히려 호재일 수 있어요. 경기가 나빠서 금리 내리는 거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경제 전체로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2008년 미국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린 건 경제 살려야 해서 내린 거잖아요. 그 직전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금리만 보지 말고 물가, 실업률, GDP 성장률을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정리할게요. 금리는 돈의 가치를 조절하는 수도꼭지다. 낮추면 돈이 풀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올리면 돈이 귀해지고 경제가 식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이 균형을 잡느라 매번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고민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에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아, 지금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재테크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금리,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 잔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경제 흐름 읽는데 도움되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